카디오 풀모나리 바이패스 과정에서의 이제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모니터링들은 이제 하트록 머신에 모두 다 대부분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CPB의 경우에는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상당한 복잡성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익스트림 인베이시브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인베이시브니스가 뭐 우선 A라인 정도를 잡는 그런 인베이시브의 정도가 아니라, 심장을 열어서 에올타의 캐놀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이 뭐 RA라던가 드레인을 받아서 다시 에올타로 넣어주는 과정에서 모든 혈액이 이제 리저버와 그 다음에 옥시네이터를 거쳐서 여기서 이제 가스 익스체인지를 거쳐서 이제 다시 이제 환자한테 들어가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익스트림한 이제 인베이시브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어떠한 인베이시브 니스로 인해서 익스트라 코포리얼 플로우의 이제 모든 이 측면에서 모든 측면에서 이제 스트릭트한 이제 그런 그 집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릭트한 이 어텐션이 그 되지 않으면 이제 결국에 이제 환자한테 이제 중요한 이 가장 피해야 할 이제 에어의 이제 유입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이제 환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CPB가 이제 컨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과정 모든 것, 그 다음에 이제 위닝 과정까지 이제 모든 집중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환자라던가 이제 어떤 개인의 모두에게 이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해외 학회에서 그 이제 퍼피셔니스트들이 이 CPB 운영 중에 이제 유튜브를 뭐 본다던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대 이뭐 안전장치를 모두 뭐 리저버라던가, 그 다음에 뭐 리저버에 뭐 버블 센서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레벨 센서를 모두 부착을 하고 이제 해도 이제 집중을 해야 되지만, 뭐 다들 뭐 본인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센서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같이 만나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항상 그 센서를 무조건 사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2019년도 유로피안 가이드라인에서 클래스 1입니다. 원으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클래스 1은 이제 무조건 해라 뭐 이런 이제 내용인데, 이걸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센서가 없다 그러면 구입을 해야 되겠고, 없어서 뭐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이게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현재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환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개인의 모든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클래스 1으로 권고되는 것들은 이제 거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스트라 코포리얼 플로우의 이제 어떤 이런 병태 생리학적 영향에 대한 이제 어떤 이해하는 게 이제 이해하는 그 증가와 함께 기계적인 어떤 그런 어드밴스먼트로 인해서 이제 CPB의 컨덕이 안전하고 이제 믿을만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장비도 훨씬 발전을 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런 센서들이 더 정확해지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센트리퓨갈이나 롤러 펌프에 대해서도 이 혈액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많은 발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이제 체외순환이라는 자체가 환자한테는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이제 어떤 그 CPB 장비이지만, 이 CPB 장비가 그래도 그런 환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그런 부작용들을 이제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뭐 어떤 캐뉼라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의 특성,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제 혈액의 손상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캐놀라의 발전도 있고 장비의 발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장비의 발전이라던가 어떤 약물의 발전들이 이제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하고 이렇게 릴라이어블 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어떤 성공적인 것들은 이런 어떤 이제 이센셜한 어떤 부분에서는 이 CPB 고유의 어떤 피지올로지컬 그리고 이제 메케니컬 펑션의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조합들이
조합들을 이제 측정하는 이제 모니터링 디바이스의 이런 어떤 디벨롭먼트였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장비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되면 장비가 좋아진다고 하는 거는 뭐 편의성, 이제 뭐 편의성도 이제 당연히 향상이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의 이제 안전이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블러드와 그 다음에 이제 가스 플로우에 대해서 하트락 머신에서 이제 가장 크게 생각을 해봐야 될 이제 어떤 조건일 겁니다. 이 하트락 머신은 뭐 전형적으로 시스테믹 블러드 플로우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리얼 타임으로 이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얼 타임으로 확인을 해야지 뭐 인터미턴트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혈액 그 하트락 머신에 되어 있는 어떤 블러드 파라메터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클래스 1으로 컨티뉴스하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시스테믹 블러드 플로우라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그 펌프에서 리얼타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환자의 SaO2라던가 그 다음에 SbO2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 뭐 헤마토크릿이라던가 뭐 이제 PO2 그 다음에 PCO2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컨티뉴스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아직 장비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고 사용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보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는데 뭐 앞으로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해외에서는 모두 다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직 국내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뭐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리얼타임으로 봐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렇지 못하고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20에서 뭐 3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보통 우리가 이제 ABG를 하게 됩니다. 근데 30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검사의 결과는 그 과거에 이 30분 전의 결과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결과는 또 이제 지금 알 수가 없는 이런 어떤 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리얼타임으로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될 거고 뭐 롤러 펌프에서의 이제 블러드 플로우의 경우에는 이 결국에는 이제 이 RPM과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튜브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튜브의 이제 사이즈가 뭐 16분의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1도 있을 거고 뭐 8분의 3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2분의 1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튜브에 이제 그 메인 롤러 펌프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 튜브가 어떤 사이즈냐에 따라서 이제 분당 플로우가 이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 들어가 있는 이 라인의 사이즈와 그 다음에 이제 RPM을 이제 회전수를 곱하면 이제 결국에 분당 이제 플로우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뭐 레이스웨이에 어떤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레이스웨이에 어떤 튜빙의 사이즈가 위치가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RPM이 이제 얼만큼 회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당 이제 카덴 아웃풋 자체가 나오게 되는 거고 요즘은 대부분은 이제 센트리퓨갈 펌프를 뭐 대부분 루틴으로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센트리퓨갈 펌프의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롤러 펌프 회전수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울트라소닉 플로우 프랍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거는 지금 뭐 저희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센트리퓨갈 pom프 장비는 그 라인의 중간을 잘라서 이제 어떤 그 프랍을 하나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기계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리얼 타임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이거를 잘라서 한 번 더 연결을 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단점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울트라소닉은 아니고 이제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이제 그 플로우를 이제 컨티뉴스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불편한 점은 이제 그겁니다. 잘라서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요즘은 뭐 대부분 다 모든 것들이 이제 울트라소닉 플로우 프롭으로 이제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왜냐면 이거는 그 회로에 어떤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할 필요가 없고 잘라서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 회로 외부에 이제 결착을 하기 때문에 이 뭐 가장 간편하고 그다음에 라인을 자르지 않고 해도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이제 울트라소닉 프랍으로 이제 많이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오는 것도 모두 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블러드의 측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이제 룰러 펌프와 그 다음에 이제 센트리퓨갈에서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울트라소닉 이제 플로우 프랍으로 이제 이렇게 보통 측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